오늘의 주제는 금하고 그리고 은. 자, 환율 지금 소폭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떨어지는 이유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오르는 유일한 주요 상품이죠. 그래서 금이란 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경우에 꾸준하게 오른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자산이란 게 기본적으로 진짜 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금이죠. 과거에는 이제 금으로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됐던 이런 기록도 있고요. 다른 이 상품에 비해서 새로운 이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는 게 금입니다. 그만큼 이제 본원 통화량이 풀리게 되면은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에 대해서 함께 보고 은도 보고 그리고 달러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지금 나온 지표가 이거죠. 비농 나오고 실업률 나왔습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조금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꺾였다,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채권이란 걸 발행하게 되고 이 돈을 풀게 되는데, 자, 이런 돈들을 원래 먹으면은 경기가 꺾이던 것도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야지 골디락스가 펼쳐지는 건데 지금 골디락스가 아니죠. 지금은 그냥 유동성만 증가하고 경기는 풀어지고 있는, 자, 이러한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돈이 이 돈에 대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택으로 갈 수 있는, 자, 이런 길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들이 나온 게 결국에 이 금리나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와의 가치가 조금 낮아지게 되고 이 실업률도 낮게 나오는 부분이 현재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채 금리 또한 내려가면서 TLT와 TMF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파월이, 자, 뭐라고 말했죠? 파월이 말한 게 이겁니다. 실업률 데이터를 보겠다.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면은 금리 인하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밑밥을 다 깔았는데 실업률 데이터가 예상치를 지금 또 높게 올라가면서 안 좋게 나왔고, 비농업 고용지수, 자, 이거는 농축 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를 측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에 현재 명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 금이랑 은도 원래는 조금 더 빠져야지 이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고 매물대도 거의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메워줘야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선은 지금 커브를 여기서 틀려는 모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될 걸로 보여지겠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이 주봉 흐름에서 딱 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지금 수급은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 금 같은 경우는 이 금리가 현재 올라감에 따라서 5.5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데 약간의 이 제약이 걸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금의 시세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 나온 지표 그리고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라고 봤을 때 금은 굉장히 크게 한 번 더 치솟을 수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금은 이제 매물을 그리는 구간이고, 매물을 한 단계 더 낮춰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것 또한 이제 신규 진입으로서 괜찮은 구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 국제 시세 기준 한 1트리온스에 2240 정도 될 것 같네요. 재무부에서 현재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다시 이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포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하는 거를 물량을 많이 줄인다고 해요. 기존에 이제 81조 가까이 팔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다시 재매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이걸 조금 많이 축소를 해갖고 한 34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제자 이제 새벽에 나온 FOMC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산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건 있어요. 1분기의 재무부의 차익 규모가 대략적으로 7,48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분기는 그런데 2분기가 조금 많이 감소했어요.
2분기가 약 2,430금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하면은 한 334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감소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균형이 지금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였죠. 실업률 데이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실업률 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금리 인하로의 방향이 다시 한번 시장이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경기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에 찾아오진 않아요. 조금씩 서서히 조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초기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이 스태그 시기와는 많이 달라요. 지금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태그는 1970에서 80년도까지 10년의 기간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실업률도 굉장히 높게 치솟았고 인플레이션도 연간에 10% 넘게 올라갔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때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로 조금 더 단축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건 AI라는 이 기술의 성장이 있고, 이 과거의 이 기술보다 현재의 기술 굉장히 더 이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스태그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구간에 있으면서도 이 AI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증시도 박스권에 갇혀갖고 10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 경기가 이 꺾이는 이 신호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이렇게 증시도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사실 뜯어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갔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거는 과거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서 금 가격이 7배, 은 가격이 31배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대로 재현될 거냐 라고 봤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 AI가 생산률 극대화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5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29년도 한 12월까지 봤을 때 이번에 사이클이 금가격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게 치솟는 이런 일까지는 발생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의 팽창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세금은 감소하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재원을 계속 끌어다 쓰다 보면은 결국에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이런 자산인데, 지금 가장 더 크게 나오는 특이점은 차트로 봤을 때 확실한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현재 신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되돌림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 내에서의 이 조정일 뿐이지 상승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현재 이 주봉으로 봤을 때 금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직도 상승 추세 내에서 있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구름의 이 기준선도 조금 더 다음 주 되면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음봉이 좀 나오다가 힘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로도 크게 힘을 지금 쓰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상승 힘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 금이 현재 큰 사이클 내에서의 상승 돌파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준다면 전 더 신규의 기회로 삼기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우리가 은도 보면은 굉장히 흐름은 좋아요. 13년간의 저항 트렌드를 이제 막 돌파를 해갖고 가격 흐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으로서 우리가 모아가는 거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은은 이제 투자를 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있어요. 왜냐면은 은 같은 경우 우리가 신용 위기 같은 사태에 우리가 이 글로벌 뭔가 금융위기나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하락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데, 환율이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은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다 방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은도 한몫하겠죠. 우선은 은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은 첫 번째 가치 저장한다. 두 번째는 이제 은 자체에 대한 수요죠. 산업용 수요를 의미하는데요. 자, 일단은 은은 금에 대한 민감도가 이 베타가 이제 1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한 2.5 정도 나오고요. 2.5에서 한 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이 1만큼 움직일 때 이제 은은 더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은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산업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예요. 이제 가치전환과 이 산업용이 함께 이제 만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오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이 지금 조정 나오는 게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은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AI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채굴을 하잖아요. 여기서 전기를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에 이 전기를 먹으면 뭐가 필요하냐?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에너지가 더 많이 과거에 비해서 필요로 해졌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들도 증가를 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먹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을 되게 선호를 하다 보니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불티나게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은의 양도 상당히 있다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고요. 기술에 대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산업용 수요도 같이 견인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의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측면 다 은의 이제 상방 추세로 자리가 잡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눌림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 같은 경우도 소폭의 조정은 나왔어요. 그러나 이게 엄청 큰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소폭의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이제 거의 끝났고 다음 주까지 꼭 더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 상방으로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하방과 단기적으로 상방이 맞물리는 구간 이런 구간에 위치한다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해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이 귀금속 가격이 4월 사상 최고치에서 다소 후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말까지 온스당 약 2,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함께 했네요. 이런 자료가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각국 중앙은행과 아시아 가계 지출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견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금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올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이 3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는 금융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우선 1분기 중앙은행들의 순소유가 290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터키, 인도가 주도하는 구매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 가격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해서 수요가 함께 견인이 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별로 해서 매수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수요가 꾸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있고 근데 이 국가들 보면은 브릭스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금을 기본으로 한 CBDC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금도 매수세는 꾸준히 있다. 금의 이 공급량도 함께 나오는 데이터가 있었고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생산량도 855톤 된다고 하고요. 총 공급량이 재활용 금을 포함해서 1200톤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총 수요도 1200톤, 200톤, 1249톤 보시면 이 수요도 꾸준합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 공급량도 상당히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그렇고 프로 달러 원의 환율이 올라가려면 이 신용 위기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시간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금, 은, 달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투자라는 거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길게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부터는 계속해서 조정 가능성 말씀드려왔습니다. 거의 모든 영상 다 금하고 틀어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영상마다 말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조정 받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지지 받습니다. 내려가면 받고 홍보하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